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제공하는 방식으로 한 것과 또 기타 추가적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병원 위탁 운영 계약의 껍데기를 쓴 실질적인 가맹계약에 대해서입니다. 변호사님, 위탁 운영 계약이 뭔가요? 이 백화점이나 몰, 대형 병원과 같은 특수 상권대에 입점을 하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임대인 측에서 가맹 본사와만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본사는 임대인 측에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위탁 운영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볼 때는 마치 본사의 직원인 점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위탁 운영 계약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작성했다고 해서 위탁 운영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질이 가맹사업법의 5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가맹계약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표지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지고요. 두 번째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해서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 등으로 통제를 가하고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이라든가 경영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가맹금을 지급하는지, 다섯 번째는 계속적인 계약 관계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는요, 점주의 가게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케이스 1을 보면 본사가 임대차 계약 후에 인테리어 설비를 본인의 비용으로 다 갖춘 다음에 점주가 운영만 하면서 수익을 배분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 계약이 맞죠. 이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되는 가맹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본사가 임대차 계약만 했지 인테리어 설비 등 모든 비용을 100% 점주가 되고 본사는 로열티나 재료비 외에 모든 수익도 적자도 점주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매장이 특수상권 내에 있느냐 아니면 로드에 있느냐의 차이밖에는 다를 것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이다 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위탁계약이라는 명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심지어 가맹점주 명의의 사업자 등록도 내지 못한 사안에 있어서도 가맹계약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사업자 등록증 명의자나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과 운영의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된다며 영업의 이익과 손실이 가맹 희망자 점주에게 귀속이 되고 점포의 개설 운영되는 모든 비용을 점주가 부담했다 라고 하면 위탁 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행했던 다수의 소송 사건에서도요, 명칭이 가맹계약서 형태가 아닌 위탁운영계약, 중간관리자계약, 투자계약, 각종 명칭으로 체결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실질이 가맹계약임을 인정을 받았고 가맹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맹계약이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위탁운영계약서만 작성을 해서 가맹계약서를 제공을 안 했다는 것은 당연히 정보공개서를 제공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점주님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계약 해지를 하실 수가 있고 손쉽게 계약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약을 해지를 하려면 상대방의 계약상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의무가 위반되어야 되고 이행을 최고를 해본 뒤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해지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게 계약상의 주요 의무 위반인지에 대한 또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가맹계약은 이렇게 손쉬운 법정 해지권으로 점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운영했을 때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곳인 경우에는 실효성이 매우 큽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반적 정보 제공을 한 것과 또 기타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이 추가적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